1분만 투자하면 오늘 주가 흐름의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김하백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질문을 하나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상승하거나 하락을 예상하는 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예, 보통 장 시작하기 10분 전에 동시효과가 뜨는데요. 예, 그때 그날 장 시작하는 시초가가 결정되는데, 100% 정확하진 않지만, 시초가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장 시작하고 한 1분, 짧게는 1분, 예. 길게는 5분 정도면, 그날 발생할 대충의 거래량과 그리고 상승 하락 정도는 예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땡기는 주제네요. 요거는 1분, 그러면 9시 1분에서 9시 5분 사이에 그날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다 이야기네요. 예, 거래량과 상승 여부 정도를 100%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한 7, 80% 이상 예. 예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잘 공유하지 않죠. 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예. 보통 장 시작하고 한 1분 정도의 거래량을 그날 하루 발생하는 거래량의 한 1%에서 2% 정도로 예상하시면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예. 한 1분간의 A라는 종목에 9시에서 9시 1분까지 예. 거래량이 만주다. 예. 그러면 장 마감할 때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발생한 거래량의 한 1에서 2% 정도가 1분 안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9시 1분에 발생한 거래량들이 실제로는 그날 하루 종일 발생한 거에 거래량의 한 1, 2%가 된다 이 말이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보통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도 보통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가요? 다들은 아니겠지만 아시는 분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1분에서 5분 정도의 거래량으로 상승 출발해서 과감하게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러면 그날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예를 들어 만주 정도가 9시 1분까지 만주 정도가 나오면 만주 정도가 발생했는데 거래가 발생했는데 주가가 상승 중이다. 그러면 그날 거래량을 50만 주에서 한 100만 주 정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거래량 보면은 그 앞에서 있었던 거래량과 대충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네, 전날 거래량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럼 흐름으로 보면 이제 상승을 확 할 수도 있고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중간에 거래가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보면 5분, 15분 이렇게 좀 길게 봐서 거래량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 그 거래량을 예측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매수 타이밍이 지나가는 단점도 있죠. 그렇게도 하겠네요. 대신에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더 정확해질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측한 거래량이. 거래량과 주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네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이제 하루 종일 매여 계신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제대로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9시 반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장 마감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경우, 다음날 상승을 예상하고 그런 경우에는 한 2시 반에서 3시, 3시에서 3시 반까지. 괜찮은 정보네요. 그 시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가 뭔지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네요. 일단 쉽게 예를 들면 기술적 분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의 경우는 그 매수하기 전에 예측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대응의 영역이고 기본적 분석은 예측의 영역이다.
좀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요.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거다. 예, 예를 들면 그 기업의 실적, 예. 매출이나 단기 순이익. 그럼 차트는 필요 없어요? 예, 차트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네요. 예,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 즉 실적이나 영업성, 그런 부분, 수익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해서 현재 가치와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내재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주가가 어떨지 예측을 하는 예측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차트 보고 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까? 그렇죠. 기술적 분석은 거래량이나 우리 많이 들어본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 그 240일간의 주가의 평균 가격이죠. 그 변동 감안해서 이제 RSI나 보조 지표들을 같이 비교해서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누가 샀는지, 누가 그러면은 팔았는지. 그 차트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경우에 그 재무제표나 기업 실적 같은 그런 내용들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보통 기본적 분석을 선행해서 하게 되고요.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네요. 예, 필터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근데 들어, 말씀해 보시죠. 기업이 10개가 있는데 내가 그 10개의 기업에 다 투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내가 2종목, 3종목을 투자하고 싶은데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한 5종목을 필터링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매수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영역이죠. 우리 그 주식 방송이나 아니면 개인 그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들 보면 제가 실제로 재무제표 이런 거 보면서 기본적 분석 같은 거를 하는 건 제가 별로 못 봤고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소요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내용이, 보통 청취자분들이 질문하실 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기본적 분석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그럼 김한백님이 보실 때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하기는 그런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기는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아까 제가 대응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을 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 경험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내는 습관을 체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는 행위가 기본적 분석보다는 실제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공부하면 된다 그 정도인가요? 예, 가능한데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이 더 중요한 거죠. 사고 파는 거 그 순간에. 그렇죠. 실제로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투자 행위는 그 분석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수익이 좋은가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전문가분들은 실제로 3분의 1 정도는 수익이 괜찮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수익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되게 많이 알고 계신데 건너서 듣기에는 수익은 요새 조금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분석은 탁월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투자 행위는 그 분석과 다르게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좀 이래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이 김하백님이 봤을 때는 전체 그 전문가들이라고 한 30% 정도? 30% 정도가 수익이 좀 괜찮은 거고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고만고만보다 모나다. 모나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벼운 질문 기준으로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처럼 이런 시간 자주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부담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공유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캔들스토리 김하백 캔들피그였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